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을 따로 화산 폭발 근처에요 라고 해서 화산암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자,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굳을 수도 있었어. 깊을심이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라고 해서 심성암이라고 불러주었죠. 자, 이 둘을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불러주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화산암의 대표적인 암석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심성암의 대표적인 암석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둘의 암석은 어떤 차이가 있어? 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딱 봤더니 하나는 시커멓고 하나는 좀 색깔이 밝죠. 그래서 우리는요, 화성암이라는 암석을요, 암석의 색에 따라서 또 한 번 분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 이 시커먼 애 같은 경우와 밝은 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또 달라. 지금 보니까 밝은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암석이 밝지만 거뭇거뭇거뭇한 알갱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시커먼 애는 알갱이가 안 보여. 선생님 보이는 이건 구멍이에요. 자, 작은 알갱이들은 안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검은 돌 같은 경우는 알갱이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고요. 얘는 거뭇거뭇한 주근깨 같은 게 보이잖아. 알갱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도 보였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와 암석의 색깔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가장 먼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학교에 따라서 이 알갱이를 조금 어려운 말을 쓸 때가 있어. 뭐라고 불러주냐면 너희들이 지각을 이루는 것이 암석이라고 했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뒤에서 배우실 건데 광물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런데 광물 알갱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광물 결정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게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야. 그러면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를 유식하게 표현하신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건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100%를 좀 붙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불러주었고 지하 깊은 곳을 심성암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이들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마그마가 되었건 용암이 되었건 식을 때의 속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식는 속도를 조금 유식한 말로 냉각 속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자, 지표 부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하보다는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냉각이 됩니다. 빠르게 식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빨라요. 지하 깊은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랬지. 지표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온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마그마는 식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부근에 비해서는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는 천천히 식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구분이 가실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더라 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너희들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특히 여학생들은 남자친구한테 초콜릿을 주게 되죠.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초콜릿을 그냥 사서 주면 될 걸 정성이라고 막 집에서 만들지 않니? 가장 먼저 초콜릿 막 싼 거를 여러 개를 사와요. 그리고 냄비에다가 불을 켜고 초콜릿들을 다 녹이게 되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초콜릿을 딱 대고 나면 예쁜 틀을 준비하는 거지. 막 곰돌이 모양, 토끼 모양, 선생님이 어릴 때 동물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그런 틀에다가 초콜릿 액체를 다 녹여요. 그리고 딱 부어주는 거지. 쫙 부어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식으면서 그 자리에서 굳게 되고 막 토끼 모양, 곰돌이 모양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놓고 식혀서 굳힐 수도 있어. 그런데 성질이 급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이 판 자체를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려요. 냉동실은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완전 빠르게 식어버리잖아. 똑같은 거야. 온도가 낮아서 마그마가 빨리 식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지하 깊은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천천히 식는 속도가 느렸던 거야. 그래서 냉각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결론적으로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처음에는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마그마들이 식게 되겠죠. 식을 때 한 번에 식어갖고 딱 굳어갖고 돌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쪽에 있던 마그마가 식어갖고 알갱이를 만들게 돼. 이쪽에 있던 마그마들끼리 식으면서 붙어갖고 알갱이를 만들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 알갱이를 만들면서 결국 이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돌덩어리, 암석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알갱이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지하 깊은 곳처럼 천천히 식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알갱이들이 만들어질 때 야야야 우리 너무 천천히 식는데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마그마들이 뭉쳐서 알갱이 크기가 커져요. 또 마찬가지야. 천천히 식어갖고 애들이 알갱이 크기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냉각이 일어납니다. 지표 부근 같은 경우는 알갱이들끼리 뭉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없다 그러거든. 그 자리에서 다 알갱이들이 굳어갖고 암석을 만들게 되는 반면 천천히 식는 경우, 지하 깊은 곳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식긴 식는데 굉장히 느리게 식는데 무섭다. 우리 뭉치자. 알갱이들의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암석을 잃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아까 전에 봤던 밝은 암석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눈에 보였죠. 이렇게 보였다는 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기 때문이고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했다. 알갱이가 크게 만들어질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표 부근 같은 경우는 알갱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심성암, 지하 깊은 곳은 알갱이들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지. 천천히 식으니까.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암은 크기가 작고요. 지하 깊은 곳에 마음도 깊어. 알갱이도 커. 심성암은 크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생성 위치에 따라서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달라지게 되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알갱이의 크기도 달라지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화산암과 알갱이의 크기가 큰 심성암을 만나보았는데요. 자, 이러한 화산암과 심성암 역시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사실 화산암에도 여러 종류의 암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성암에도 여러 종류의 암석들이 있거든. 자, 우린 지금부터 그 암석들을 만나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는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은 화산암이라도 어두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밝은 애들도 있어. 같은 심성암인데도 어두운 애가 있고 밝은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할게. 자, 먼저요. 암석의 색깔이 어둡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선생님이 마그마가 뭉쳐서 알갱이를 먼저 만들고 이들이 붙어서 암석이 된다라고 했잖아. 요런 알갱이 자체가 어두운 알갱이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암석도 어둡겠지. 근데 알갱이 자체가 밝은 거야. 그럼 암석도 밝아지게 되겠지. 조금 유식한 말로 바꿔보도록 할게. 광물 결정 자체가 어두워. 그럼 암석도 어둡겠지. 광물 결정 자체가 밝아. 그럼 암석도 밝아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화산암의 어둠의 자식부터 만나보도록 할 거야. 너네 어둠의 자식, 거물현이라는 한자를 쓰는 건데, 자, 현무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히읗 화산암의 어둠의 자식 히읗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무암부터 만나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가장 어두운 암석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선생님, 요 암석 아까 전에 봤던 건데요. 맞죠? 자, 여기 뚫려있는 구멍은요. 알갱이가 아니에요. 사실 얘가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암석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수증기를 비롯한 기체들이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체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구멍으로 남아있는 거고 실제 이 암석 자체를 이루는 알갱이 크기는요. 안 보여요. 그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돌덩어리구나. 현무암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이 돌은 본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어디서 보냐면
제주도에 가면 널려 있는 게 바로 현무암이에요. 너네 제주도는 바닷가를 가도 바다가 시커먼 건 아닌데 바다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막 구멍 뚫려 있고 시커먼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리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게 돌하르방이죠. 이 돌하르방이 왜 이렇게 시커멓고 구멍이 뚱뚱 뚫려 있냐? 현무암으로 만들어서 그래. 제주도에 많이 있고요. 제주도가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죠. 현무암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현무암보다 조금 밝은 암석이 있어요. 자, 요 암석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산암이라는 거예요. 안산암.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때그때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오늘 또 암기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안산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요게 안산암인데요. 어때요? 아까 현무암보다는 색깔이 살짝 밝아졌다라는 거 아실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가장 밝은 화산암이 있어요. 자, 이것의 이름이 바로 유문암이에요. 자, 유문암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야, 그치? 그래, 유문암도 한번 보여드릴게. 짜잔, 요것이 유문암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지금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있잖아, 암석의 얼굴을 가지고 구분은 못하셔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요 현무암의 생김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름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산암의 어둠의 자식부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 같은 경우는 애들이 무서워 천천히 식다 보니까 알갱이 크기가 모두 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어두운 암석부터 만나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만나보는 가장 어두운 암석은요, 반려암이라고 하는 암석이요. 반려암이요. 자, 선생님이 반려암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요게 바로 반려암을 나타낸 거야. 딱 봐도 나름 뭐 이렇게 어두운 알갱이가 좀 많긴 한데 밝은 알갱이도 살짝 섞여 있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알갱이 크기가 큰 거 반려암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조금 밝아요. 이 암석의 이름이 뭐냐면 섬록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어. 자, 섬록암은 쭈쭈쭈 바로 이겁니다. 딱 보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밝아졌다라는 거지. 얘를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은 색깔이 밝은데 둘 다 알갱이 크기는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건데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어요. 자, 요 화강암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짠! 요 암석입니다. 사실 얘는 살짝 핑크빛이 돌고 있는데 보통은 백색에다가 검은색 주근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게 현무암 보여드린 거고요. 화강암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강암은 전체적으로는 밝은색을 띠고 있다. 밝은색 알갱이가 많고 아주 군데군데 검은색 알갱이들도 있었던 거다. 그래서 광물 결정이 전체적으로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강암 보통 어디서 많이 보냐면 건물 바깥쪽 있죠. 건물 외벽에서도 보이고 너네 산소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화재들 보존된 데 가면 비석 있지. 이 비석이 화강암이야.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암석의 종류, 색깔에 따라 구분한 거를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할게요. 히읗히읗 어둠의 자식부터 히읗히읗 현무암이었습니다. 현재 안건이 있어요 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현재 안전을 유지해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 자, 현재 안건이 있어요. 나 할 말 있는데요. 현재 안건이 있어요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깊은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반쪽 섬이 화려하대요 이거야. 현재 안건이 있어요. 반쪽 섬이 화려하대요 이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는 뭐 그냥 히읗히읗 어둠의 자식부터 현안유 반섬화라고 기억을 하시고 너희들이 암기 팁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현 했을 때 현무암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섬 했을 때 섬록암이 기억이 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성암이 있고요. 화산암이 있고요. 화강암이 있고요. 얘네들은 친척이야 뭐야 전부 다 화자로 시작해서 암자로 끝나는데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까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우리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마그마 자체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이 전체를 화성암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표 부근에서 굳은 경우를 화산암이라고 했어.
그런데 심성암 중에서도요, 밝은 새 감석을 화강암이라고 불러줬던 거야. 그래서 분류가 각각 다르다는 거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은 오늘 시간 하이라이트야. 지금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들어가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삐뽀삐뽀 붙이고 가도록 할 거고요.